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4월 3주차 일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4월 20일 일요일은요. 서울 7경주에서 YTN배 대상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상경주가 있어서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말이 한 마리 건너왔죠. 그래서 일단은 뭐 국제적으로도 상대가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국제 마필이 한 마리 있죠. 글로벌 히트. 두바이를 갔다 온 글로벌 히트가 이번에 복귀전을 YTN배 대상경주에서 치르는데,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뭐 좋더라고요. 이상 없이 좋은 모습이고, 부산에서 6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14번 판타스틱 맨이 일단 출전 취소가 되었고, 또 금요일에 지금 이제 금요일 저녁에 방송을 찍고 있는데, 우수철 기수가 금요일 조교 중에 부상으로 6마리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아무래도 기수 변경이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이 대원용마입니다. 대원용마가 이제 직전 경주를 필두로 이번 경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잘 뛰어서 그런데, 대원용마는 실상적으로 이게 지금 몇 번이죠? 13번을 뛰었어요. 13전을 뛰었다가 지금 13전이면은 이미 발걸음이 다 나온 거죠. 다 13전을 다 나온 건데, 이게 무시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훈련 상태가 훈련이 너무 좋아요. 일단 뭐 직전 경주 뛰고 자신감이 붙어서 그랬는지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고, 더군다나 지금 상대 마필들인 이 플라잉 콩코드라든지 청년기운이 이제 지금 이번 경주의 상대 마필들이잖아요. 상대 마필들이 외곽으로 밀려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원용마가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3번을 뛰면서 우승도 못한 마필이지만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플라잉 콩코드, 청룡기운 이런 마필들도 지금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가야죠. 뺄 수는 없는 그런 마필들이고, 자, 이번 경주 인기마 3마리는 그렇게 살펴보겠고, 복병마를 보자고 그러면, 자, 이번 경주에서 복병마필 얘를 좀 봐야 될 것 같죠. 더블 블레이드입니다. 더블 블레이드를 지금 조한별 기수가 안쪽 게이트에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복병마필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훈련 상태가 좋아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한별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하면서 이 탄력감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안쪽 게이트 출발에 선입 전개가 분명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상태가 좋으면 선행까지도 좀 갈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말들이 상태가 좋아지면 스타트가 좀 빨라지기 마련이니까 더블 블레이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뭐 더블 블레이드는 9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고, 플라잉 콩코드는 41주인데 실상적으로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거의 1년여 만에 출전을 하지만, 플라잉 콩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뷔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어차피 1년 쉬었다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더블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9주 만에 이제 좀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지만 힘은 더 꽉 차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3마리 말고 우리가 좀 복병 마필을 보자고 그러면 훈련 상태 좋아진 더블 블레이드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2경주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3번 불국시대, 그리고 4번 오솜퀸, 이 2마리가 현장에서 아마 강력하게 인기 마필로 팔려줄 마필들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키아오라, 코지 기수가 기승하는 키아오라도 팔려줄 건데, 키아오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2번의 경주 선행을 갖다 묻혔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다시 간다고 그래도 뭐 극단적인 선행주루가 아니라고 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고,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보였던 마필들이죠. 불국시대랑 오섬퀸. 조금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좀 아쉬움을 남기고 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또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얘하고 얘만 아쉬움을 남긴 건 아닙니다. 아쉬움을 남긴 마필이 한 마리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스마트 노션입니다. 저는 직전 경주에 이 스마트 노션을 좀 더 좋게 봤었는데, 조한별 기수가 정말 결승선에서 조금 한 걸음 부족한 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직전에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에 다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내가 뭔가 좀 아쉬움, 제가 느꼈던 그 아쉬움을 조한별 기수는 더 뭐
몸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보는 제가 느꼈는데 이 탔던 조합별 기수는 자 이번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직전에 그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탈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불국시대라든지 오섬퀸 이 두 마리도 직전에 아쉬움을 남기고 와서 많이 좀 팔려주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쉬움을 남기고 왔던 이 스마트 모션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퀸텀 K 그리고 6번 마스터 콰이곤 이 두 마리 퀀텀 K하고 마스터 콰이곤 두 마리가 현장에서 강력한 인기만 별로 팔려주는데 두 마리가 지금 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얘도 2전밖에 안 뛰었고 그리고 마스터 콰이곤도 2전밖에 안 뛰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마리가 다 세 번째 도전인데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이번 경주 훈련 과정을 보니까 두 마리가 월등하게 좋아요. 인기마 두 마리가 훈련 상태도 월등하게 좋고 다른 마필들이 좋아졌긴 하지만 얘네들의 발걸음의 탄력을 압도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인기 마필 두 마리를 좀 인정하고 가볍게 지나갔으면 하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부산이 참 변화무쌍합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안쪽이 무겁고 선행 가는 말은 다 죽어 자빠졌는데 또 오늘 금요일에 보니까 아주 뭐 선행 가는 마필들이 다 갔다 그냥 한 바퀴씩 돌아버리더라고요. 자, 그러고 또 마지막은 또 엉뚱한 말이 또 추입해서 날라오고 일단 그런 상황을 보여줬는데 금요일에 부산의 주로는 당연히 일요일도 이어지겠죠. 선행 마필들이 또 유리한 그런 편성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인기 마필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외곽에 11번 최강 트리플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강력하게 대신을 해서 외곽 선입 전개로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고 그리고 라이언 매직 유광희 기수가 요즘에 유광희 기수가 24조 마방의 마필을 타고 쏠쏠하게 상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좋은 우승을 하나 했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8번 윈즈로드인데 현금 기수가 기승하죠. 윈즈로드 같은 경우는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인데 주행 검사에서 보면 얘가 선행을 갔죠. 선행을 가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훈련 때 모습만 지켜보면 윈즈로드가 가장 좋아요. 훈련 때 발걸음은. 근데 얘가 데뷔전이고 또 데뷔전인데 훈련 때 좋다고 해서 그게 또 연결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뛸지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은 윈즈로드가 가장 좋아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최강 트리플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상대적으로 외곽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상대 마필들이 스타트가 엇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고 그러면 얘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김동현 기수가 뭐 윈즈로드라든지 라이언 매직을 제치고 선행을 가려고 그러면 얘네들보다 뭐 한 3마신 정도 빨리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나와가지고 진짜 뒤도 안 보고 몰고 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또 결승전에서 그만큼 또 힘이 부족할 거고 그래서 이번 경주 아무리 봐도 윈즈로드가 좀 편성을 잘 만나지 않았나 데뷔전이지만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번 경주에 얘가 자꾸 보입니다. 다이아나이트가. 자, 왜 그러냐면 최시대 기수가 짬밥이 부산에서 이제 거의 탑 클래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현명 기수 바로 밑으로 최시대 기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짬밥이 많이 됐죠. 그런데 최시대 기수 정도 짬밥이면 조교 때 솔직히 별로 그렇게 끌려다닐 일이 없습니다. 말을 이제 거의 노하우로 타기 힘이 아니고 노하우로 타기 때문에 끌려다닐 일이 없는데 이번에 얘를 조교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최시대 기수가 막 끌려다녀요. 말이 힘이 엄청 좋아요. 일단 막 물고 튀더라고요, 말이. 그래가지고 최시대 기수가 좀 어렵게 조교를 하고 지금 나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게 기수하고 말하고의 소흡이 안 맞고 사인이 안 맞아서 막 기수가 막 정신없이 막 말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말에 막 힘이 넘쳐가지고 기수가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다이아나이트가 상태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안쪽 1번 게이트 출발이고 선입전개도 가능하고 훈련 상태도 좋고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말고 복병 마필 중에서는 저는 최시대 기수의
아이아나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우승진리가 직전에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아왔죠. 부담 중량이 다소 올랐습니다만은 게이트가 또 외곽으로 밀렸어요. 인기 마필이 당연히 뭐 현장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그리고 직전 경주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학산 카이로. 학산 카이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동화 기수에서 김정준 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전에 이제 잘 뛰는 모습을 보여줬죠. 탄력감도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이클립스 엣지죠. 뭐 이클립스 엣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승진리하고 한번 같이 뛰어봤죠. 뛰어보면서 나란히 들어왔던 한 1마신 반 정도의 착차로 들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여기에서 저는 이클립스 엣지를 좀 좋게 봅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직전에 10번 게이트기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됐어요. 꼴 좋았죠. 인기 팔리고.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그렇죠? 게이트 주권이 워낙 좋아졌고, 선행은 아니더라도 무조건 선입은 가요. 이동화 기수가 계승을 해서. 자, 이클립스 엣지가 직전에 이동화 기수가 10번 외곽 게이트 출발했고, 자, 이번에 게이트 주권이 1번으로 완벽하게 좋아졌다. 여기에서는 뭐 놀러 나오진 않았겠죠. 돈 벌러 나왔기 때문에, 자, 1번 게이트 출발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 이클립스 엣지가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인기마 3마리는 그런데 여기 좀 눈에 띄는 한 마리가 있죠. 11번 용비킹입니다. 요즘에 이제 김태훈 기수가 선행마를 좀 잘 타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좀 많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용비킹이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중거리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다가 지금 장거리 1800에 2번을 갔다 왔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꼴찌꼴찌 오면서 1800을 갔다 오면서 다시 1800을 2번 뛰고 다시 1400으로 경주거리를 줄여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별 볼 일 없었다가도 장거리 가가지고 한번 가서 호흡 한번 터트리고 적응을 좀 하고 다시 이제 거리를 내려서 들어왔을 때는 말들이 좀 변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비킹이 1800을 2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클립스 엣지라든지 우승진리, 학산 카이로 이런 마필들이 그래도 중거리에서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백판이죠. 아예 안 팔리는 백판이기 때문에 용비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복승식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마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경주 복병 마필 용비킹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를 보시면 7번 월드리스트캣이죠. 직전에 이제 유현명 기수가 선행 가가지고 한 걸음 딱 목차로 졌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목차로 져가지고 선행 잘 갔는데 목차로 따여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에 가는 마필이죠. 직전에 이 더 도미네이트가 외곽 선입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도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감량을 가지고 있는 거는 승급전이라는 거죠. 승급전. 외곽 게이트에서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금요일에 부산 경마장의 주로라고 그러면 지금 앞에 가는 마필들이 무조건 100% 유리합니다. 주로가 또 완전 흐름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월드리스켓의 선행, 더도미네이트의 선입. 자, 여기에 이제 선입 가는 말이 한 마리가 더 있죠. 자, 그게 뭐냐? 8번 드무로죠. 자, 드무로 같은 경우 지금 얘 몇 번 뛰었습니까? 17번 뛰었습니다. 17번. 17번을 뛰면서 우승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우승은 없고 이창만 3번 들어온 그런 마필인데, 이런 마필이 또 여기서 인기 마필로 팔려요. 이렇게. 그러면 실상적으로 이런 마필들은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답인데, 지금 주로 자체가 드무로도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쉽게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좀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 인기마 3마리가 모두 다 앞에 가요. 앞에 가는 인기마 3마리인데 부산 주로에 지금 딱 맞죠. 제가 원래 그러니까 금요일 주로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원래 봤던 복병 마필은 얘였습니다. 갤럽퀸. 왜 그러냐면 갤럽퀸 같은 경우에는 이 무거운 주로에 뚝심이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뚝심이 좋은 마필들은 주로가 좀 무거웠을 때 말들이 뛰다가 좀 더뎌지면
자력으로 올라오는 힘이 좋잖아요. 뚝심 좋은 마필들이 인제 주류가 무거울 때 그런 좋은 발걸음들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지금 주류에서는 좀 별로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은데 금요일 마지막 경주 보셨다시피 또 다 선행 가서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경주에 약 올라라 그러고 또 추입해서 올라오죠. 그게 또 경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갤럽 퀸이 완벽한 추입 마필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앞에 가는 3 마리가 다 비비고 죽고 막 서로 싸우다가 3 마리가 동시에 골인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마필들도 당연히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추입력을 가지고 있는 이 1300m 1200, 1300의 좋은 추입력을 가지고 있는 이 4번 갤럽 퀸을 복병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전원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을 보시면 이 4번 위고아이 데뷔전에 아주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고 승급전이지만 당연히 이 뭐 감량 이점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로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4번 뛰었습니까? 딱 14번이네요. 14전을 뛰고 14전을 뛰면서 지금 뭐 꾸준하게 계속 요 근래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혁 기수.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혁 기수는 제가 봤을 때 서울하고 부산의 경마장을 통틀어서 스타트가 가장 빠른 기수가 이혁이에요. 이혁 기수는 그래서 로열 플러스를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 무조건 앞선에 갖다 붙여놓고 가겠죠. 그래서 이 2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솔레어죠. 솔레어가 직전에 이 로열 플러스하고 같이 뛰면서 이 2마리가 같이 뛰면서 이마신의 착차로 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로열 플러스가 부담 중량이 2.5kg가 올라갔기 때문에 얘하고 한번 비벼볼 만한 거죠. 직전과 비교해서 2.5kg가 올라서 그래서 인기마 3마리는 이렇게 팔려주고 있습니다. 인기마 3마리가 이렇게 팔려주고 있는데 왜 승부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직전하고 직전에 보면서 '아 저게 전개가 저렇게도 꼬일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자리만 저렇게 말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막 밀려서 막 그렇게 경주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이 그냥 기수는 열심히 타고 싶었지만 그냥 말 자체가 전개가 그렇게 꼬였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맨바닥에 누워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복병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을 쭉 보니까 이미 인제 인기 마필들의 포지션이 정해져 있잖아요.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아 그냥 무조건 너는 그러면은 전개가 이렇게 나오겠네.'라고 생각이 딱 돼요. 직전처럼 그렇게 뭐 '죽을 자리만 밀려서 들어가진 않겠네.'라고 생각이 되는 그 복병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복병 마필 발걸음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직전 2-3 번의 경주가 정말 운이 없어 가지고 지질이 운이 없어서 그렇게 전개가 꼬였던 말이에요. 맞짱 뜨면은 충분히 위고아이하고도 맞짱을 뜬다고 저는 봅니다. 인기 1위 마필하고. 그래서 그 복병 마필을 놓고 제대로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부산에서 좀 유일하게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8번 벌교마술사입니다. 벌교마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전을 치르고 2번째 경주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아주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훈련 때 변화된 모습과 실경주가 바로 연결되는 여기에서 선행 내지는 선입이죠. 선행 내지는 선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교마술사를 볼 수밖에 없고 최저배당으로 팔려주고 있는 블랙스피드입니다. 이 2마리 2번 8번이 깜빡이로 현장에서 갈 그런 마필들인데 자 블랙스피드도 앞에 가죠. 벌교마술사도 앞에 갑니다. 2마리가 어떤 마 인제 2번 블랙스피드가 아무래도 선행을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안쪽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2마리가 엇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외곽에 있는 말이 안쪽에 있는 말을 질러서 선행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2마신 내지 3마신은 빨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블랙스피드하고 벌교마술사는 거의 비슷해요. 그럼 비슷하게 나오면 당연히 안쪽에 있는 말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피드가 간다고 그러면 벌교마술사가 따라가겠죠.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쭉 따라가는 전개가 나올 텐데 앞에 가는 2마리가 뭐 1400에 한 바퀴 시원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될 것 같고 뭐 여기에 인제 선입으로 따라가는 말이 닥터캐슬이에요. 출시대 기수
닥터캐슬이 이제 선입으로 따라갈 텐데 열심히 타도 이 두 마리하고 맞짱을 뜨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죠. 뭐 딱 3 착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상적으로 보이는 복병마필은 구글카였는데 지금 구글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이 빠른 주로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정동철 기수가 이거를 추입으로 끌고 들어오기에는 앞선이 그냥 빨리 끝나버려요. 올라올 때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까지는 복병마로 한번 생각을 해 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주로 상태를 보고서 구글카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두 마리가 좀 유리하다. 인기마 접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5등급 장거리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직전 경주 이제 잘 뛰었던 엘도라도 흥부입니다. 엘도라도 흥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세 이후에 확실하게 변화된 발걸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거세가 성전환 수술이 도움이 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말들 같은 경우는 안마하고 수말하고가 완전히 좀 달라요. 같은 말이라고 그래도 정말 다른 게 뭐냐면 말들은 이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모여서 사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항상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수말들 같은 경우에 암말들을 다 거닐어야 되니까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도 말이 꼭 서열을 정하려고 해요. 이놈의 말 새끼들이. 그래 가지고 간혹 정말 이 기가 센 수말들은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뭐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인제 수말들 같으면은 '내가 얘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그러면 채찍으로 다스리면 돼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해 가지고 진짜 채찍으로 기를 꺾어 버리든지 그게 안 되면 거세를 시켜 가지고 좀 온순하게 만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 암말은 다릅니다. 암말은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얘를 채찍으로 때려 가지고 이길 수 있겠다. 얘를 꺾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채찍을 대도 되는데 암말 같은 경우에는 채찍을 어설프게 잘못했다가 애가 완전 또라이가 되는 생각 생깁니다. 수말들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암말 같은 경우에는 얘를 채찍을 때려야 될지 달래야 될지 그걸 좀 빨리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엘도라도 흥부 같은 경우에는 거세를 시키고 나니까 애가 인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얌전해졌어요. 얌전해지고 사람 말을 잘 들어.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잘 뛰어. 지금도 꾸준하게 잘 뛰고 있어요. 직전에 선행 갔죠. 선행 가 가지고 잘 뛰었고 자 요게 인제 이클립스 블랙입니다. 감량이 있다는 건 승급전이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클립스 블랙. 직전에 그러니까 얘가 인제 CC1 기수였죠. CC 1월 26일 날 경주를 보시면 CC1 기수를 결승선 100m 전방에 말이 그냥 쓸데없이 로데오를 치면서 기수를 낙마시킵니다. 근데 그거는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말이 그냥 사람 떨어뜨리고 싶어서 떠들인 거예요 그냥. 재미나니까. 자 그래 가지고 얘가 인제 휴식을 좀 취하고 김태희 기수가 직전 경주 기승을 했습니다. 1700m에 선행을 편안하게 가 가지고 한 바퀴 시원하게 돌았죠. 착차도 많이 좋았어요. 사마신을 이기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인데 직전에 김태희 기수가 말을 타는 모습을 보면 결승선 그 400m를 뛰는 동안에 채찍을 단 한 번도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밀고서만 들어와요. 어깨채찍만 살살 대면서. 자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시시원 기수처럼 채찍을 어설프게 때려 가지고 말이 쿠세를 인제 그 악벽을 부려서 이제 쿠세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악벽을 부려 가지고 기술을 또 이상한 짓을 해 가지고 낙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때리는 그건 이제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제 추측으로 그럴 수도 있고 채찍을 때리면 또 사행을 할까 봐 채찍을 안 때리고도 그렇게 사마신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제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직접 조교를 시키면서 마필의 상태를 점검을 했는데 조교 때 발걸음은 좋아요. 왔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승급전이기는 해도. 근데 여기서 인제 문제가 뭐냐. 얘도 앞에 갈 말이고 얘도 앞에 갈 말인데 두 마리가 인제 전개상 충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헤리카신 기수 성격이 여러분들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얘가 자기가 '선행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어떤 말이 선행을 가고 있으면 막 그냥 갖다 들이대 가지고 "나도 선행 갈 건데." 하고 막 싸워 가지고 죽는 경우가 몇 번씩 보여요. 있죠 그런 경우가. 헤리카신 기수가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인제 만약에 헤리카심이 '아 내가 선행을 가야겠다는데 안쪽에서 엘도라도 흥부가 치고 나온다?' 얘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냅다 싸울 수도 있어요. 기수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얘가 럭키 페이머스가 가장 좀 안정적인 마필이에요. 왜? 선입 전개를 일단 할 수 있고 얘가 선행을
얘가 선행을 가던 아니면 얘가 선행을 가던 뭐 가라고 하고 어떤 놈이 가든지 가라고 하고 얘는 그 뒤에서 따라가면 되니까. 모래도 잘 맞고 따라가는 발걸음도 괜찮고 어떤 놈이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아도 얘는 자리는 잘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당연히 럭키 페이머스가 가장 좀 안전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여기에서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 한 마리는 블랙시드입니다. 4번 블랙시드. 일단 끝걸음이 좋은 마필입니다. 끝걸음은 좋아요. 끝걸음이 좋은데 이동화 기수가 이동화 기수도 노빠꾸잖아요. 노빠꾸. 무조건 앞으로 갖다 들이대고 보는 기수기 때문에 블랙시대도 중간 이상권에서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행여 선행에 가는 마필들이 싸우거나 무슨 수가 생겨가지고 무슨 상황이 생겨서 부딪혔을 경우에 선위권에 있는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끝걸음 좋은 이 4번 블랙시대를 복병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4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단거리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번 4경주는 국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기 1위 마필이 논스톱 듀티입니다. 그렇죠. 근데 논스톱 듀티는 지난번 방송, 이 3월 7일 방송을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인기 마필로 팔렸을 때도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훈련 상태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실경주에서도 좋은 발걸음은 보이지 못했었던 마필이고, 자, 안쪽에 이번 아리온 킹카입니다. 이성재 기수 기승하고 있는데 감량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뭐 승급전이겠죠. 게이트 조건이 일단 좋아졌어요. 직전에 10번 게이트 출발이었고, 자, 이번에 2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은 좋아졌으나 승급전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부담감은 당연히 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아리온 킹카하고 논스톱 듀티 이 두 마리의 최저배당은 저는 못 가지고 가겠습니다. 못 가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최저배당이고,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5번 윈윈인데, 윈윈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까지 뛰었던 발걸음의 전적을 보면 못 믿는 말이죠. 와야 오는 말. 직전에 잘 뛰긴 잘 뛰었어. 근데 그거 자력으로 정말 갑자기 이렇게 잘 뛸 수가 있느냐? 그냥 한번 뽀록으로 뛰었느냐? 이제 그거는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윈윈은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인기마 3마리를 전부 다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는데, 이번 경주는 어설프게 팔려주는 인기 마필들을 노리는 것보다는 저는 아예 그냥 안 보이는 빼판 마필을 좀 노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200이라는 경주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성을 보고 있느냐, 말들이 이 추입이 되는 마필들, 어설프게 추입이 되는 마필들이 있는데 꼭 단거리에서만 그 1200, 그 또 이상하게 1300도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1200 단거리 추입이 기가 막힌 말들이 있어요. 단거리에서만. 근데 또 그런 마필이 100m 늘려고 1300 가면은 또 한 4-5차 보다 그냥 끝나. 꼭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 출전하는 이 12마리 말 중에 이 1200 단거리 추입이 기가 막힌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예 안 팔리죠. 저도 모험이에요, 이거는. 왜? 솔직히 와야 오는 거니까. 그중 이렇게 12마리인데 뒤에서 세는 게 빨라요. 인기 순위 9위, 10위 이렇게 뒤에서 세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와야 오는 건데, 일단 배당을 노리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모험을 저도 한번 걸어보는 거죠, 하경주에. 단거리 추입력이 기가 막힌 그 복병 마필을 놓고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부산 4경주,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YTN배 대상경주 2000m 장거리로 펼쳐집니다. 일단 관심 가는 말 두 마리죠.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히트. 자, 글로벌 히트가 이제 그 두바이에 가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센 놈들하고 붙어서 3착도 왔어요. 거기에서 선행도 가고, 글로벌 히트가 얼만큼 성장해서 왔을지 그 이제 내일 뛰어보면 알겠죠. 일요일 날 뛰어보면 김혜성 기수하고는 상태가 좋은데, 서울에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탄력이 좋더라고요. 역시 보폭이 좋은 마필이라서 탄력이 좋은 거고. 자, 그리고 일본에서 말이 한 마리 건너왔습니다. 유메노 호노. 이름도 어렵네. 유메노 호노. 요시하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말이, 여러분들도 이제 훈련하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발걸음이 사뿐사뿐합니다.
정말 통통 튀면서 정말 좋은 그런 사뿐사뿐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본 마필 뺄 수가 없죠. 글로벌 히트 당연히 못 빼죠. 2024년 그랑프리 먹었던 마필인데, 그리고 두바이도 갔다 온 마필인데, 우리나라 말이 두바이 그리고 외국에 이제 몇 마리가 건너갔죠. 제가 탔던 어 마필들도 이제 몇 마리 건너갔었고 그랬는데 성적을 좋게 가지고 왔던 마필이 없었어요. 글로벌 히트가 유일하죠. 이번에 진짜 저도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얼마만큼 얘가 성장해서 왔을까?' 인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 뭐 직전에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석세스 백파입니다. 석세스 백파. 그렇죠. 석세스 백파도 당연히 서승원 기수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인제 좋은 발걸음을 2000m에서 보여준 마필이 되겠고, 자 이번 경주에 안 팔리고 있는데 좀 볼 수 있는 복병 마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의 판타스틱맨은 출전 취소되었죠. 출전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빼고, 자 근데 봐야 되는데 안 팔리는 말이 있더라고요. '얘가 왜 안 팔리지?' 싶은데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죠? 음. 스피디 형입니다. 직전에 이 석세스 백파하고 스피디 형하고 거의 접전을 이루면서 들어왔잖아요, 직전 경주에서. 근데 스피디 형이 기본적으로 발걸음도 좋은 마필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 마리가 워낙 세기는 하지만, 세긴 하지만 이 두 마리는 못 이겨도 석세스 백파하고는 스피디 형이 좀 비벼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7경주의 이 복병 마필은 저는 이 15번 스피디 형. 스피디 형이 3착만 들어와도 10배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마필이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스피디 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3착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직전에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던 하늘 만점이 다시 강력한 인기마. 부담 중량이 58kg로 올랐어요. 근데 직전 경주 하늘 만점이 519kg에 뛰었습니다. 520kg 가까이 되는 말이 58kg. 부담 중량은 안 탈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의 주류가 선행 주류이기 때문에 다시 가능성은 충분하겠고, 자, 직전에 이 하늘 만점이 들어올 때 서부비전이 같이 따라 들어오면서 12배였나요? 예, 12.8배. 근데 제가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부비전을 세게 노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해당 경주에서 12.8배를 한 방으로 잡아드렸죠. 서부비전이 근데 직전에는 12.8배 복병마필로 팔렸었는데, 이번에 인기마필입니다. 이 두 마리가. 왜? 직전에 같이 나란히 잘 뛰었으니까. 인기마필로 팔려주고 있고, 안쪽에서는 이번 블루포인트도 지금 앞선 공략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밀고 나오면 1800이기 때문에 1800이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정동출 기수가 마음만 먹으면 중간 내지는 중간 이상 선입 전개까지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블루포인트도 블루포인트지만 서부비전하고 하늘만점을 먼저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 될 것 같고,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은경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더윈드입니다. 더윈드가 감량이 4.5kg라 그러면 승급전이겠죠, 당연히.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자, 더윈드의 끝걸음도 상당히 좋아요. 그죠? 하늘만점도 좋고 서부비전도 좋지만 더윈드도 이 감량 4.5kg면은 충분히 한번 비벼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아니에요. 완전히 좀 안 팔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안 팔려요. 그래서 9번 더윈드 승급전이지만 감량이 좀 워낙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부산 5경주의 복병마필은 더윈드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되죠.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뛰었던 마필들이 다시 좋은 발걸음 보였던 마필들이 팔립니다. 드림스카이 직전 경주 우승 왔죠. 부담 중량 올랐습니다만은 당연히 많이 팔려주고 있고, 자, 퍼지킹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예요? 제가 이 3월 8일 경주에서부터도 여러분들께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렸던, 그때 이제 3착으로 왔었죠. 짭짤한 배당으로. 자, 그리고 직전 경주는 당연히 입상까지도 했고, 자, 이번에 이제 다시 CC1 기수 좋은 발걸음을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서는 3번 테마탄생입니다.
테마탄생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빅토르 교수가 선행까지 가면서 아주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부담 중량은 다소 올랐습니다만은 얘도 체구가 좀 괜찮죠. 직전에 이제 468kg로 뛰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크게 체중이 많이 빠지지만 않았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테마탄생, 드림카드, 퍼즈킹 이 세 마리는 직전 경주만큼 뛸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로 생각이 되고, 제가 이번 경주 좀 조교 때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은 뭐 인기 마필들인데 인기 마필들보다 조교 때 더 좋아 보이는 말 한 마리가 뭐였냐면 얘였거든요. 베타마스터. 얘는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좀 덜 팔리는 마필인데 베타마스터가 지금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 훈련을 할 때 모습을 보니 탄력감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직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탄력감 자체는 제타마스터가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은 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이번 서울 8경주의 훈련 우승 마필로 저는 베타마스터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마일즈 경주죠. 1600. 이번 경주는 제가 이 부산의 마지막 경주인데 부산 메인 경주로 선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인기 마필. 이번 경주는 희한하게 2등급에서 점핑 출전한 말이 3마리가 있습니다. 점핑 2등급 마필이죠. 점핑 출전인데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솔직히 좀 많이 나요. 더군다나 점핑 출전해가지고 인기 마필로 팔리는 디스파이 트윈입니다. 좀 불안한 게 일단 점핑했기 때문에 감량은 좋아요. 그런데 디스파이 트윈은 뭐예요? 추임 마필입니다. 추임마. 1등급에 점핑을 했기 때문에 2등급에서도 추입을 했던 마필인데 1등급은 스타트가 더 빠르잖아요, 말들이. 아무리 뭐 1600이라고 그래도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주로는 앞선이 유리한데 추임마가 될까? 점핑 출전으로? 이제 이런 또 아리송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10번 종문코빗은 1등급에서 뭐 잔뼈가 굵은 마필이죠. 1400이면은 유리할 것 같은데 1600 종문코빗도 1600에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물론 1600에 당연히 거리 경험도 있는 마필이긴 한데 장거리 경험도 있는 마필이긴 한데 1400이 좀 더 어울리는 마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안쪽에 이제 7번 마하타이탄 직전에 2000m에 이제 선행을 갔다가 버티기로 3차 왔죠. 버티기로 3차가 와가지고 이번에 경주거리가 줄였으니까 지금 같은 선행주로에서는 더 유리하게 째갖고 팔리는 거죠. 팔리는 건데 이렇게 인기마가 3마리가 팔립니다. 자, 그런데 얘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단점들이 다 먼저 보이는 마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2등급하고 1등급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 흐름에서도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한 편성을 만났고, 거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왜 메인이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필요가 없는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뭐가 뭐 전개가 어떻든, 무슨 뭐 다른 말이 어떻든,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지 혼자 지만 잘 뛰면 돼요. 단지 기수가 사이즈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타이밍만. 그런 마필이 여기 출전을 하고 있어요. 1등급 경주니까. 제가 왜 1등급이냐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 기수들이, 이 전반부에 좀 개판을 치던 기수들도 이게 후반부 가갖고 2등급, 1등급 경주 가면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달탈 때가 있습니다. 왜? 1등급 경주는 6등급짜리 6번 먹어야지 1등급 상금하고 똑같아요. 1등급에서 한 번 먹으면 6등급 6번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상금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수들이 그러면은 당연히 6등급에서 딴짓해도 1등급에서는 어떠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타는 거예요. 왜? 상금이 크니까. 누가 그런 말도 쓰더라고요. 좁쌀이 뭐 몇백 바퀴 굴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 굴르는 게 낫다고. 1등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판을 치던 기수들도 1등급 경주 들어가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번 경주가 딱 그런 경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여기에서는 못 먹어도 고로 앞으로 쑤시고 나갈 애가 있으니까 자, 그 복병 마필 안 팔립니다. 복병 마필을 놓고 저도 제대로 한번 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조상범 기수가 바뀌었죠. 지금 이제 오수철 기수에서 조상범 기수로 변경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은 안쪽에 나비드와 그리고 7번 드래곤 킹덤입니다. 나비드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 뭐 게이트 조건도 좋고 선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팔려주고 있고, 드래곤 킹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0주입니다. 1년 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물론 기본기가 좋은 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1년 만에 뛴 마필이 복귀전에서 들어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정말로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드래곤 킹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장 컨디션도 잘 봐야 되고 배당판의 흐름도 잘 봐야 되고, 실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말을 좀 컨텐츠 체크하러 나오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배당판에 좀 표시가 나서 그런 거는 좀 보고 확인을 하고 좀 결정하는 게 좋겠고, 일단 나비드는 뭐 못 먹어도 고죠. 무조건 갈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비드는 인정을 하겠고, 자, 이번 경주에서 복병으로 봐야 될 마필. 그게 뭐냐? 얘일 것 같아요. 하이칸. 하이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1600을 뛰었죠. 이번에 1400으로 경주 거리를 줄였고, 예, 외곽 게이트 출발이긴 한데 1600에서 외곽 게이트라 그러면 서울에 코너에서 시작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의 1400은 출발하고 여기까지, 출발해서 이 코너까지 여기까지 이 길이가 가장 긴 구간이 1400m잖아. 자리를 외곽이라도 자리는 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동화 기수 기승이고. 그래서 인기 마필은 이제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복병 마필 거리를 줄여서 기수 변경된 하이칸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합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 경주 잘 뛰었던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페퍼엑스하고 내기레 위너입니다. 내기레 위너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이제 2착을 들어왔던 마필이고, 페퍼엑스는 우승을 들어왔던 마필이고, 이 두 마리가 당연히 팔려주는 건 당연하죠. 직전에 잘 뛰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어설프게 아사무사하게 팔려주는 게 뭐예요? 마이티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이티존을 좀 세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에 이 마이티존이 페퍼엑스하고 같이 뛰었죠. 이 두 마리가 같이 뛰면서 이마신의 착차였어요. 이마신의 착차였는데, 자, 일단 부담 중량도 얘가 2kg 올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이티쇼는 직전 경주가 6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뛰었던 마필이에요. 6개월 만에 뛰면서 얘하고 이마신의 착차였다. 부담 중량도 얘가 이만큼 올랐고, 얘는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게이트 조건 좋아졌어, 정상주기 돌아왔어, 마필의 컨디션도 좋아졌어, 모든 상황이 얘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인기 마필 1번, 2번, 5번 세 마리가 팔려주고 있는데, 저는 인기마 세 마리 중에서 마이티존을 좀 더 세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주 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뭐냐? 마이티짱입니다. 마이티짱. 마이티짱 같은 경우는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좀 쉬다 나왔죠. 13주 공백. 13주 공백을 왜 생겼느냐? 그러니까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제차 탈락이라는, 그러니까 왼쪽 앞다리, 이게 말이라는 동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게 발이잖아요. 근데 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굽입니다. 발굽. 근데 그 발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제차라는 거예요. 제차. 제차라는 기관인데 뭐 이렇게 삼각형 같이 해갖고 무슨 뭐 우레탄 같이 쿠션이 있는 그런 거 같이 생겼습니다. 말랑말랑한 그 기관인데, 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발굽에서. 근데 그게 이제 뭐 아프거나 뭐 하면 이제 떨어지거나 사고 때문에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3주 동안 공백을 가지고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잘 나았어요. 쌩쌩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질병은 있었지만 잘 회복을 하고 왔고, CC1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이티짱이 지금 1400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질러서 외곽에서 쏘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났습니다. 마이티짱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스타트가 되는 마필인데다가 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CC1 기수 기승이기 때문에 앞선에 묻어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회복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최대 복병마필은 마이티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3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마지막 경주인데 조찬훈이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딱 보면 두 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무조건 두 마리밖에 안 보여요. 거센강호하고 오리온알파 두 마리밖에 안 보여요. 거센강호 같은 경우는 6번 뛰어가지고 5번을 들어온 마필이고, 오리온알파는 7번을 뛰어서 6번을 들어온 마필입니다. 연승률이 두 마리가 다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3번, 4번이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깜빡이를 가는 경주죠. 뭐 기본기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 두 마리. 무조건 뭐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두 마리가 이렇게 강력한 인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메인 경주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얘네들만큼 강력한 마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승부를 하겠죠. 얘네들이 원사이드하게 깜빡이를 갈 거예요. 마지막 경주에. 그것도 마지막 경주에.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지막 경주에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들어와 줄까? 다른 마필들은 놀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여기서는 얘를 노려야 되는데 인기도에서는 전혀 안 팔립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안 팔려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얘네 두 마리가 너무 세서 그런가 봐요. 너무 보여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팔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이 깜빡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깜빡이는 절대 저는 현장에서 아마 정말 마지막 경주인데 마지막 경주니까 점배당은 안 나오죠, 당연히. 중간 경주면 점배당이 나와도 현장에서 3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니다. 무조건 이거는 15배 내지는 20배로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복병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병마필을 놓고 과감하게 이 두 마리하고 복병마 한 마리까지 엮여서 딱 3방으로 배당으로 한번 때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까지. 저는 배당을 좀 한번 보고 이 두 마리의 깜빡이는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 그리고 6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주로 상황을 좀 유심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좀 빨리빨리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금요일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요일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빠르게 이렇게 변경할 사항들이 있으면 변경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4월 마지막 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